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채권전략팀장 우리 서 부장님을 모시고 또 채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사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거예요? 채권 운영하실 때 요즘에 계속 이제 금리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금리가 부장님 혹시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 되게 채권금리 오를 거라 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장 반응은 정반대로 났어요. 7월 한 달 동안 그동안 올랐던 금리가 다 빠졌어요. 예. 6월 전 금리를 거의 다 돌아왔죠. 예. 그게 미국 GDP가 약간 마이너스 나오고, 예. 그리고 우리 채권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예. 롱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없고, 예. 이제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빈집털이성으로 해서 예. 부랴부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버슈팅 된 경우 같기도 한데, 미국 금리도 이제 더 이상 본격적으로 못 올릴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많이 시장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FOMC 같은 이번에 기준금리도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처럼 약간 먼저 선반영의 결과도 약간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기준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이게 기존에 국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보다 물가가 확 오르면서 갑자기 금리를 확 올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 던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보통 기준금리 대비해서 몇 bp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도 많이 갔죠. 150bp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권 시장의 어떤 그 동향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부장님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얼마쯤 FOMC가 올릴 거라고 혹시 시장에서는 생각할까요? 일단은 미국 측 예상은 뭐 9월에 50bp 더 하고 11월 정도에 25 하고 이제 올해는 마무리하는 정도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가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3.25 네, 그 정도까지는 어떤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그리고 올해 최고점이 한 3.25 정도로 미국 금리는 그렇고 굉장히 상식적이네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것도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미국이 3.25까지 올리면 부장님 우리나라는 얼마까지 올려야 되나요? 저는 더 많이 올려야 된다 봤는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물가 고점 인식 이런 얘기랑 경기 둔화 같이 왔거든요. 물가가 잡힐까를 모르겠는데 일단 한 20년 내에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20년만 나타났는데 이게 쉽게 잡힐까?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물가가 안 잡히면 경기를 더 죽이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면 채권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3.25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혹시 예상할까요? 일단 하는 총재가 최근 금통에서 얘기한 거는 25bp씩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금통위가 3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25에서 3% 가겠죠? 3% 정도까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는 약간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역전되면은 자본 유출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외국인 채권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실제로 한국의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근에 또 한 1년 가량 역전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예를 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그렇게 자본 유출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간담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빅스텝을 더 할 상황은 아니라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부장님 너무 궁금한데 사실은 정말 채권 전문 매매인으로서 금융인이잖아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우리나라랑 미국과 기준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 환율이 더 오르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게 환율은 제가 정말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리를 75bp 인상하고 나서 환율이 1,400 밑으로 잠깐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이제 공포감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절하폭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300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높은 편인데 예. 이게 다른 나라 유로나 엔 절하된 거에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얘는 진짜 심각하죠. 예. 네. 예. 글쎄요, 환 시장은 뭐 그것만 말고도 다른 것도 결정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환율을 너무 막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예. 이 지금 1,300하고 네. 예전 1,300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기사를 보면은 1,300이 보통 위기 때 많이 왔다 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 위기 때 보면은 특히나 약간 취약한 국가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양호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환율만 갖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역전이 돼도 외환 유출이 과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여기서 멈춘다면요. 그런 점이 참, 왜냐면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입할 때 이제 비싸지기 때문에 일부 기업 말고는 대부분 힘들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이것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채권 시장에서는 뭐 과거와는 좀 다르다 약간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시장금리 빠진 거는 그런 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 보이고요. 음. 근데 뭐 만약 여기서 인플레가 정말 안 잡힌다. 예. 그래서 과거같이 70년대 20%까지 갔잖아요, 미국이. 예, 예. 70년대는 그랬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까지 안 간다 치더라도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올리면 또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근데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은 우리 부장님께서 미국은 연말까지 한 3.25 정도 예상하시고 우리나라는 한 3%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네요. 이게 예. 보면은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멈춘다는 시점 정도가 예상되면 예. 그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는 뭐 3%인데 예. 시장금리는 2.8%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단 내년 이날 보는 사람 좀 있거든요. 내년에 인하. 네. 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내년 가봐야 아는 건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 실제로 뭐 지표들은 약간 둔화 시그널이 있으니까 예. 되면 이제 또 다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할 거라고요. 일시적인 인플레냐 아니냐인데 이게 일시적인 거면 잠깐 20년 반짝 나타난 인플레라면 해프닝처럼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만약에 인플레라고 괴물이라 부르던데 얘가 만약에 진짜 다시 소생해서 살아나는 쪽으로 가는 건 앞으로는 알 수가 없고